밤골 김씨를 찾아간 당상관과 숙번은 숙번이 머물 집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는 미리 준비해둔 여러 채의 집을 차명으로 제공했고 결국 별다른 대가 없이 숙번에게 내어주었다. 한편 이방원은 한양의 주거난이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니라 권력층의 불법적인 토지와 가옥수탈에서 비롯되었음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원경은 판수를 통해 밤골 김씨가 한양의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주요 종친과 공신들에게 재력을 이용해 인맥을 형성하며 영향력을 키웠고 심지어 왕조차 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원경이 부당하게 차지한 토지와 주택을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했다. 그런 가운데 김씨는 원경의 동생 민무구를 불러들였다. 뜻밖에도 민무구 역시 김씨와 손을 잡고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충격을 받은 원경이 동생을 질책했지만 민무구는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며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는 장손으로서 집안을 윤택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후 원경은 중촌을 찾아 백성들의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이방원은 중전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다며 그녀의 행보를 경계했다. 그리고 그는 국왕으로서 특정 세력의 편에 서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종친이든 공신이든 공정하게 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중전에 대한 반감을 키운 채령은 권선을 찾아가 이간질을 시도했다. 그녀는 중전이 탐욕스럽게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며 권선을 자극했고 함께 손을 잡자고 제안했다. 이방원은 창덕궁 인근의 주택을 매입해 관리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하들은 이 조치가 백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이에 이방원은 욕을 먹어도 내가 먹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권력 다툼에서는 대립하면서도 이익 앞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신하들의 모습에 실망했다. 이에 백성을 착취한 자들을 철저히 단죄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밤골 김씨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여강군을 이용해 당상관이 민무구를 권신으로 지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민무구는 밤골 김씨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챙길 계획이었다. 그가 한양의 집값 상승과 부동산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판수는 밤골 김씨의 계략에 빠진 여강군의 상황을 원경에게 알렸다. 그리고 친잡내를 주관하는 도중 명선대부가 밤골 김씨와 결탁한 부당한 부동산 거래를 폭로하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결국 민무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입한 집을 왕에게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집 없는 관리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하륜을 비롯한 다른 신하들도 이에 동조하며 충성을 맹세했다. 당상관 역시 자신의 집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원경이 미리 세운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방원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밤골 김씨를 체포하라고 명령한 뒤 하륜에게 중전의 반응을 물었다. 하륜이 군왕의 모습이었다라고 답하자 이방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륜은 중전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이에 이방원은 세자의 혼례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무지를 대사헌으로 임명해 부패한 명선대부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한편 채령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방원과 원경의 사이를 이간질했다. 그녀는 원경을 치켜세우며 선덕여왕이 환생한 것 같다. 조선의 군왕이 되었어도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이방원은 술잔을 내리치며 조선은 여인이 왕이 될 수 없는 나라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녀의 발언이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강한 살기를 내뿜었다. 이와 동시에 숙번은 자신의 딸을 세자빈으로 만들기 위해 종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때 밤골 김씨가 살려달라며 숙번을 찾아왔지만 하륜과 신하들은 냉담하게 외면했다. 이에 분노한 김씨는 혼자 죽지는 않겠다며 술상을 엎으며 격렬히 저항했다. 세자빈 간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종친들은 숙번의 딸을 강력히 지지하며 그녀를 세자빈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최종 후보로 숙번의 딸과 김한로의 딸이 남았으나 원경은 종친들의 뜻을 그대로 따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진정한 세자빈의 자격을 검증하겠다며 후보들이 직접 무명을 짜는 시험을 치르게 했다.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모두가 긴장 속에서 시험 결과를 지켜보게 되었다.